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 외출 제한을 어기고 나왔다가 제지를 받았다고 하네요. 아동 성범죄자들이 전과자 이제 우리 주변에 살게 되고,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성이 낮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, 이게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. 뭐 제시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박병화라든가 아니면은 아동 강간범 김건식 같은 이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사는 거를 사실 두렵죠.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,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,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. 뭐 섬에 몰아넣든 아니면 다시 어디 가두든 아니면 지금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약물,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,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 화학적 그러니까 약물 충동 뭐 치료 이렇게 되는데, 지금 연합뉴스에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2010년도 화학적 거세법이 제정이 됐고, 정확히는 뭐 성충동 약물 치료법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. 법 시행 후에 화학적 거세 법령이 117건이지만 실제 집행은 97건이고, 뭐 사실 뭐 화학적 거세 이 약물을 투여하는데 성범죄 재범 효과가 없다고 보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오늘 나오는 것,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거 자체를 일종의 없애버리는 것, 그러니까 분비를 차단하는 거니까. 이게 물론 그거는 이제 약물로는 성 호르몬의 생성 억제를 감소시키는 약물로는 뭐 좀 길지만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, 류프로리드 아세테이트, 거셀렐린 아세테이트,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, 이건 이제 말하자면 성호르몬이 수용체하고 결합해 갖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의 전립선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쓰는 약물 치료제인데,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성충동 치료 약물을 씁니다. 성범죄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는데, 문제는 이게 다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월 1회 이상의 심리치료도 받는다고 하는데, 그건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. 이놈이 이거 주사를 맞은 후에 이것이 상쇄될 쓴 걸 다시 투여하면 아무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성치료 약물의 성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면은 이걸 처벌, 7년 이하의 징역. 그러니까 이게 강제 치료 명령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번 맞는데 5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, 뭐 이건 보험이 될 리도 없는 거고 뭐 되는 것도 이상하죠.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 거의 100명 정도를 치료받는,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하면 1년에 600만 원이고,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면 뭐 사실 만만치 않죠.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, 치료를. 그럼 뭐 치료 명령이 내리면 내릴 때까지 되지만, 그래서 이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만, 우리는 법이 개정돼서
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겁니다. 뭐 덴마크는 동의가 필요하고 독일도 필요하고 그런데 폴란드는 필요하지 않아요. 우리처럼.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하고 근데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전제에서 말하자면 독일, 스웨덴, 핀란드, 러시아, 영국, 프랑스, 노르웨이는 다 동의가 필요하니까 실제로는 좀 재밌는 거는 독일과 체코는 물리적 거세도 합니다. 그런데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호 관찰관들도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동의를 다 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조금 더 저렴한 약물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10년?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래서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느냐? 뭐 그러니 차라리 가두지만은 가둔다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차라리 그 주사가 더 낫지 생각해 보세요.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인데 얘들을 어디 가둔다고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만 나가겠습니까? 더 나가죠. 그래도 그것도 관리 인력도 필요하지. 그리고 그 공간도 필요하지. 그럼 차라리 이게 싸다. 화학적 거세. 그러면 차라리 더 독하게 더 많이 해서 아예 그것도 낫지 않느냐. 그러면 관리 인력 정확히 그 화학적 거세하는 그 약물 치료라고 하고 강제로 투입하고 그것의 움직임을 정확히 그래서 이제 전자발찌에다가 그걸 그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처럼 사실 그렇죠.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동 성범죄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죠. 그런데 겨우 지금 2010년부터 했는데 15년 지났는데 겨우 실제 100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실제 집행된 건 그러면 1년에 몇 건이죠? 15년이니까 1년에 10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1년에 한 대여섯 건도 안 돼. 대여섯 건 정도. 근데 실제로 아동 관련된 성범죄자 인은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한다는 거잖아요.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. 그럼 조금 더 확실히 이 관리 인력을 늘리고 관리 시스템을 해서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한번 조사를 해갖고 이런 부분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출소 후 아니면 이 교도소 내에서의 성범죄자 관리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범죄 하니까 장제원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장제원이가 뒤진 다음에 뭐 윤석열이는 뭐 가슴이 아프다 뭐 하고 하태경이 같은 놈은 뭐별 그 주변에 있는 놈 다 다 그 똥들인 거죠.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어제 그저께 성명을 낸 거죠. 경찰이 장제원의 성폭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거냐? 그러니까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 안 된다. 그런데 현실의 법규에서는 실제로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?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는 어디서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, 뭐, 그 보상이라는 게 경제적 것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 확정도 못 받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느 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일정 정도 증거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바, 법원에 의해서
일정 정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사건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확정하는 그런 법적인 어떤 개정이라든가.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범죄 사건을 범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그렇죠. 경찰은 수사하는 애 수사를 하는데 왜 안 하느냐? 아니 기소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소를 못 하니까 이거 그 수사에 실익이 없다. 그 공소권, 그러니까 공소할 거 없으니까. 근데 공소권이 없다고 수사까지 안 할 이유면 되느냐? 물론 국가의 입장에선 비용을 덜 들이고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억울한 사람,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이는 공소를 제기할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일정 정도 사건의 즉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수사될 충분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특정한 조건, 예를 들어 뭐 법원의 허가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는 화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것 때문에 뭐 죽는, 그러니까 네가 죽음으로써 뭐 다 해결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거꾸로 없어지지 않겠니? 그렇죠. 생각해 보면 어차피 너 죽어도 수사를 할 거야. 그러니까 너 당당하게 조사 받아.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. 그게 차라리 맞지 않나요?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명확하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확정하고 그론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, 가해자 관련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. 그러니까 사건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어디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.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죠.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범인이 죽어도 범인이 사망으로 공소권 없다고 종결을 하면 안 된다. 우리의 수사 관행 혹은 수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. 가해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의 종결 사유일 뿐이지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.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그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것과도 같다.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. 결국은 장재원이가 죽으니까 장재원 아까운 사람인데 뭐 큰일 난 사람인데 아깝다. 이 장재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거 없이 결국은 장재원이 저지른 범죄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범죄는 범죄로 다뤄야 된다. 응?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한국과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, 홍콩 등 6개의 나라에서 경찰이 2월에서 3월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 아동 성착취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여갖고 544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. 사이버 가디안 작전. 그래서 일본에서 111명, 여러 가지 인원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국제적인 어떤 성착취물, 딥페이크 삭취물, 디지털 성범죄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제가 이제 정편이랑 요번 산불난 부분에 대해서 임도하고 뭐 소방 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
생긴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산대 홍석환 교수라는 분이 적용학과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임도를 만들어야지 산불을 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뭐 특히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임도를 관리 잘못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거기를 놀러 가고 차박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산대 정약 홍석환 교수는 임도를 만들어? 임도를 만들면 오히려 불이 더 산불이 확산하는 거 아닌데 확산할 텐데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여태까지 야 식물이 이게 나무 심어야지라고 하는데 홍석환 교수는 나무 심을 필요 없다. 왜냐? 나무를 심자고 해놓고 자연적으로 조림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침엽수 같이 소나무 같은 것을 단일한 그 수종만 심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. 소나무는 진짜 그 송진 나오면서 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. 화렵수를 섞어 심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. 그러니까 불난데가 소나무만 있으니까 불이 더 나. 화렵수가 있었으면 불이 지연되는데. 그러니까 오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데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. 이 산불이 많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죠. 사실 뭐 저는 불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이런 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수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임도, 영도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식목을 해야 된다? 아니다. 이 사람 말은 자연은 자연 스스로 알아서 이 숲을 자연스럽게 갖고 근데 우리가 강제로 개입하는 게 문제다. 이겁니다. 어? 야,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특히 임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임도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임도를 만들어 갖고 하니까 임도가 소위 바람길이 된다. 그러니까 도로를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임도 자체가 바람길이 된다고 하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임도를 만들 때 이 독일 연구진이 진행한 건데 그 임도를 만들면 불길이 더 빨리 된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임도가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 사람 말은 야 어차피 불나서 임도를 쫓아서 소방차로 불 끈다는 게 말이 되느냐? 라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느린 거죠. 맞아. 이 사람도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. 왜냐? 임도의 용도라는 것은,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임도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소방차를 쫓아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소방차가 올라가서 불을 끈다는 것이 그 물탱크의 한계도 있고 불이 나는 게 한 번 훅 지나가 버릴 텐데 그럼 그 길 따라 사실사실 인도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.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. 맞아,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부산대 홍석환 교수가. 네, 그죠? 규모를 생각하고 소방차 용도를 생각하고 그 산불의 속도를 생각하면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확실히. 그래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추정적인 것이 아니라.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임도는 관리가 안 될 수 있다. 우리나라 같이 이 등산 문화가 개판인 나라에서는 그 임도에 차가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차박하다가 불 내면은 저는 근데 제 말도 맞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경청할 만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방헬기 헬기 문제예요. 그러니까 소방헬기가 불을 끈다. 여태까지 상식이죠. 맞습니다. 저도 사실은 소방헬기가 불을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. 소방헬기는 불을 뿌리지만 하강풍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불이 타고 올라가는데
물을 뿌리지만 하강풍이 있으니까 그 물이 확 확산하는 부채질 효과가 나타난다.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나요? 근데 실제로 모의 실험으로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. 맞다.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을 안 끌 수는 없지 않냐. 소방헬기. 그러면 차라리 그럼 제 생각이 맞는 거죠. 뭐냐? 야, 그러면 헬리콥터가 아니라 하강풍이 아니라 그건 대형 보정이 비행기로 난 거 아니냐. 그죠? 차라리. 그러면 그러니까 소방 헬기라는 것은 사실은 화재 진압용으로는 쓰지 말고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실제로는 대형 비행기로 그러니까 하강풍이 생기지 않는 그죠? 그리고 최소한도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. 그럼 논란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전 이 부산대 조경학 홍석환 교수 얘기를 듣고 물론 이 사람 말이 다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. 다만 근데 경청할 만은 하다. 즉 말하자 여태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산림청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닐까. 산림청의 말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계속 주장한 건 소방헬기보다는 소방 비행기가 필요하다. 지금 이걸로 깨작깨작 끌고 그건 사실은 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림에 대한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수용의 다양화 그리고 임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조림보다는 그냥 놔두자 알아서 차라리 뭔가 불이 나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그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 굳이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어 맞아요. 자연적으로 그리고 숲을 복원해야 된다고 강제로 조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알아서는 다 복원될 텐데.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숲이 이렇게 많았었냐? 그렇지 않죠. 왜냐면 예전에도 대부분 그 나무로 밥을 해 먹고 난방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 사람 말은 그래요. 맞아요. 자연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도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산림청이 자신의 조직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개인산 아니면 산의 부산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산에 대해 기대하는 거라든가 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복합적인 생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.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서 다만 기후위기에서의 어떤 이상 기후의 재난 부분을 대비하는 것도 대비하는 부분인 거고 하여튼 이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소방헬기, 임도, 또 뭐 인공적 조림, 이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만에 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.